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며칠 전 토트넘 홈에서 펼쳐진 북런던 더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향한 마지막 전쟁 같은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리그 21호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는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의 22라운드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이끌었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골을 넣기 전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에 더해 상대의 퇴장도 이끌어내는 등 3골 모두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스널 선수들은 초반부터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가는 곳곳에 전담마크가 붙어서 손흥민 선수의 돌파를 방해했고, 동시에 심한 반칙 또한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전반 20분경 손흥민이 깊숙이 침투하면서 헤딩슛을 날리려는 시도를 하자 아스널의 선수가 심각한 파울을 시도했고 주심을 휘슬을 울리며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를 너무 심하게 막으려는 아스널 선수의 파울이 원인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당시 20호골을 넣어 살라와 2골 차인 상황. 그러나 자신의 득점왕 경쟁보다 팀이 승리를 우선시하는 손흥민 선수는 바로 같은 팀 동료 케인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세계 최고 페널티 키커 중 하나인 케인이 완벽하게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팀은 1대0으로 앞서 나갔고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갔습니다. 이후에는 전반 33분경 손흥민 선수를 아스널의 홀딩 선수가 팔꿈치로 가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퇴장당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훨씬 더 경기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죠. 당시 경기를 중계하던 전 축구선수 출신 해설가 네빌은 말도 안 된다. 달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팔꿈치로 잽을 날린 것 같다. 그는 어깨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홀딩에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그는 변덕스러웠고 침착하지 못했고 성급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담이지만 손흥민 선수를 가격하여 퇴장당한 아스널의 홀딩 선수는 이 경기에서 당연스럽게도 최하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경기를 계속해서 유리하게 진행하던 토트넘은 전반 37분경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정확한 코너킥과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의 헤딩 패스에 더해져 케인의 완벽한 헤딩슛으로 경기를 2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는 이후 후반전으로 흘러갔고 시작하자마자 1분경 케인이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이 흘러나왔고 이것을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골망으로 흘려보내 시즌 21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3대0으로 바뀌었고 이후에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도 후반 72분 교체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당시 손흥민 선수는 교체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보였는데 22호 골을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그럴만도 했죠. 당시 교체를 지시한 콘테 감독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승리를 거의 확실시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체력 안배를 고려하는 것은 감독으로서 당연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교체로 표정이 좋지 않은 손흥민 선수에게 다음에 또 골을 넣자고 약속했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축구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며 말했고 동시에 콘테 감독과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고 콘테 감독님이 자신에게 다음에도 골을 못 넣으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죠. 한편 이번 경기로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 도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21호 골을 추가하며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1위인 리버풀의 살라가 기록하고 있는 22골과 한 골 차로 좁히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에 득점왕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영국 내에서도 누가 과연 득점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영국 언론은 손흥민과 살라의 최근 골 패턴을 분석하면서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해당 그래프는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라운드별 득점 누적 그래프인데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는 살라와 다르게 초반 경기에는 득점을 쌓지는 못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득점 포인트를 쌓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살라 선수는 30라운드 이후로 6라운드째 리그에서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죠. 축구에서 득점은 페이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번 득점 기세를 탄 선수들이 많은 골을 넣고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는 선수들은 영 골과는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죠. 30라운드 이후 6라운드째 리그에서 무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살라와 달리 손흥민 선수는 최근 리그 8경기에서 10골을 넣을 정도로 득점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하물며
최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잉글랜드 축구협회 FA컵에서 리버풀의 살라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동시에 경기 중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33분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죠. 더군다나 클럽 감독도 살라가 큰 부상은 피했지만 좀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솔직히 다음 주중 경기 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살라가 득점 포인트를 쌓기에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앞으로 더욱 좋은 기회만이 남아있는데요. 한국 시간 15일 오후 8시에 열리는 경기는 벌리전인데 벌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기억이 많은 상대이죠. 벌리와의 공식전에서 총 11차례 대결을 펼친 손흥민 선수는 2020년 피파의 푸슈카시상을 안긴 언더골을 포함해 총 3골 3도움을 올릴 정도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따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처럼 엄청난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 중인데요. 혹시나 벌리전에서 득점 포인트를 얻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벌리도 강등권에 근접한 17위라는 비교적 수월한 상대이지만 23일 자정에 열릴 예정인 EPL 38라운드 토트넘의 리그 마지막 경기는 강등을 확정한 최하위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이기 때문이죠. 지난 12월 15라운드 경기에서 이미 손흥민 선수는 노리치 시티를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하고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벌리 노리치 시티전에서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경기가 시작되니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것 같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리그 시즌 누적 파워랭킹 1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 파워랭킹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개인 랭킹이죠. 최근 5경기의 득점, 어시스트, 태클 등 35개의 지표를 평가해서 선수들의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경기에 더욱 더 많은 가중치를 두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것은 시즌 전체 누적 파워랭킹입니다. 살라가 거의 시즌 내내 파워랭킹 시즌 차트 1위를 유지해왔는데 손흥민이 3경기를 남기고 살라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스카이 스포츠는 말했죠.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이번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2022 시즌 올해의 선수 후보 8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 중 유일하게 후보로 포함되었죠. 득점 1위를 달리는 리버풀의 살라, 그리고 같은 팀 선수 알렉산더 아놀드,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등과 함께 당당히 후보로 오른 것인데요. 올해의 선수는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팬투표 결과에 20개 클럽의 주장, 축구 전문가 패널의 투표를 합산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21호 골과 함께 과연 득점왕은 누가 될 것인지 최근 골 패턴 분석과 파워랭킹 1위, 올해의 선수 후보 8인에 선정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이쯤 되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